네, 이번에 그 지역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경북도지사 선거는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미애 도의원이 이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지사 선거 판세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네, 다행히도 무투표 당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경북도지사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지 27년 만에 처음 여성 후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도의원 출신 도지사 후보가 나왔습니다. 저는 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도정을 감시했다면 도정 행정을 한번 설계해보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턱을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고요. 다만 좀 쉽지 않을 것이다.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경북 지역의 전체 23% 정도 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어쨌든 이철우 도지사가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판세가 우세하고요.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다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에 여러 번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나오는 것보다 이 도정에서 맞부딪혔었던 임미애 후보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선거가 좀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가 내놓는 서로 다른 비전들을 관심 있게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.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임미애 전 도의원이 이번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이철우 지사에게도 유리한 입장이 마련됐다.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자기의 공약이나 또 앞으로 4년간의 어떤 도정에 펼칠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할 기회가 됐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쩌면은 선택할 기회가 생겼다.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의 지난 4년 동안의 어떤 이 도정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.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군의원 2번을 하고 또 도의원 1번을 한 그것도 여성 도지사 후보를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당락을 떠나서 특히 경북의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아마 큰 고민을 할 것이다.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뭐 재미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 더 꼽자면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가 단 한 명이 있는데 경북도지사 네. 후보가 있고요. 이철우 도지사가 공직선거를 4번 치러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 3번, 도지사 선거 1번. 근데 임미애 도의원도 공직선거를 3번 치러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. 군의원 2번, 도의원 1번. 누구든 첫 패배자가 나오게 된다.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견제와 균형입니다. 이게 사라지면 부패가 발생하고 안 좋죠. 그런데 우리 불행히도 우리 경북 북부는 독점 체제였습니다. 뭐 민주당에도 연 안 되는 것 같다. 다 포기를 하세요. 만약에 이번에 도지사 선거 때 후보를 못 내버렸으면 그 포기와 실망은 더 커져서 앞으로도 이런 독점 체제는 강화될 건데 이제 후보를 내면서 또 유의미하게 득표를 한다면은 민주당에도 좋지만 국힘에게도 어떤 긴장을 유발해서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출마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도 4년 전에는 이 권영진 대구시장한테 득표율에서 졌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득표율에서 누가 이길 거냐. 이것도 이 정치인 출신 단체장 입장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이게 숟가락을 한번 걸쳐보자면 최소한 우리 MBC 시청권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그간 사생 결담에 고정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실력 이런 게 충분히 검증됐다고 봅니다. 저는 뭐 당선 여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지를 이렇게 제공해준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. 이게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자, 이번에는